자, 앞선 영상에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늘어난 길이와 포텐셜 에너지와의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왜 2분의 1 kx 제곱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w는 fs인데 s는 늘어난 길이는 분명히 x지만 f 값이 일정한 힘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x만큼 늘어나기 위해서는 힘이 점점 증가해서 f가 됐을 때 x만큼 늘어나는 거지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 x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f 값이 지금 x가 되기까지 f는 계속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f를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f 곱하기 x에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평균 힘을 구해서 사각형의 면적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요 평균 값은 처음 0 더하기 f에서 반절 나누면 되죠. 그게 요 값이에요. 평균값, 평균 힘입니다. 요 평균 힘 곱하기 x 하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나와요. 이 평균 값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고요.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 길이 같죠? 막곡지각이죠? 억각이죠. 여기 90도죠. 합동이에요. 따라서 요 삼각형의 면적은 요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드디어 우리는 앞에서 배운 W = Fs를 쓸 수가 있어요. 단 F 값은 일정한 힘이라고 했죠? 그럼 일정한 힘 요 값을 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F 대신에. 그래서 2분의 1 F를 집어넣은 겁니다. 2분의 1 F 집어넣고 하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늘어나는 길이와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 그래프는요. 여기가 길이에요. 0이고요.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제가 왜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거는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체가 처음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잡아당겨서 일정한 거리 x만큼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손을 탁 놓으면요. 이렇게 있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복원력 때문에. 튀겨서 복원력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갑니다. 복원력 힘이 이쪽으로 계속 작용하니까. 작용하면은 다시 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면요. 용설 탄성력에 의한 복원력이 다시 또 반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물론 이쪽으로 여기를 기준점 0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x만큼 늘어났을 경우에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x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왕복 운동한단 말이에요. 왕복 운동하는데 보세요. x에 관한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포물선으로. x에 관한 2차 함수로 나오죠. 그렇죠?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2분의 1 kx 제곱 그래프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너지는 세 가지입니다. 뭐죠?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용수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물체가 일을 할 때, 즉 움직임이 생길 때, 물체가 일을 할 때 한 가지 에너지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움직일 때, 운동을 하게 될 때 한 가지 에너지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할 때 물체는 속력에 따른 운동 에너지와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같이 갖게 돼요. 이렇게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합.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학적 에너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 관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력에 의한 겁니다.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면입니다. 지면에서 높이 h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어요. 질량 m을 가지고 이 물체의 높이 h라고 칩시다. h예요. 이때 물체가 여기 가만히 놓여 있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처음 속도가 0.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힘을 받아서 내려와요. 손을 탁 놓으면은 아래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h1이 됐다고 칩시다. 높이 이만큼 내려왔다고 칩시다. 이때가 지면에서부터의 높이 h1이라고 해볼게요. h1. 자, 이때가 됐을 때는 속도가 0이 아니에요. v1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왔어요. 더 내려와서 물체가 이렇게 h2만큼 높이까지 왔다고 칩시다. h2예요. 이때의 속도를 v2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0 아니에요. 이게 더 내려와서 이제 지면에 도달해요. 지면에 도달하면 높이는 없죠? 그때의 속도를 v'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 봅시다.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0이죠. v 값이 0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인데 v가 0이니까 0. 포텐셜 에너지는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 h 나와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 합하면 된다 그랬죠. 두 개 합하면 mg h예요. 자,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1의 제곱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요. mg h1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요. 두 개 합한 거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 h1이에요. 자, 이때는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의 제곱 포텐셜 에너지 mg h2 역학적 에너지는요. 두 개 더하면 되니까 mv2의 제곱 더하기 mg h2예요. 자, 이때는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포텐셜 에너지 높이 없죠. 그러니까 0.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만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됐어요. 이것만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죠.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에너지만 가지고 고유하게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가 다른 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중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중간 상태에서 봅시다. 요 에너지가 전부 이걸로 바뀌었어요. 즉 mgh가 처음에 mgh가 마지막 2분의 1 mv' 제곱으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가 지금 같다는 얘기예요. 이퀄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mgh 값과 2분의 1 mv'의 제곱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간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중간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죠. 자,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찾아봅시다.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만큼 감소해요? 처음에 이게 많죠. 즉 mg h1에서 mg h2가 됐을 때 이게 지금 감소한 거죠. 이만큼 감소했어요. 이만큼 감소한 동안에 아래로 내려올수록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죠.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점 빨라져서 나중에 6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가한 에너지 찾아봅시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건 이게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입니다.
요 감소한 게 증가한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한 것만큼 증가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퀄 관계가 또 성립하죠. 그러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하고 같아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아요. 자, 그럼 갖다가 놓을게요. mgh1 빼기 mgh2는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1의 제곱. 자, 요거를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따라서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h1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위치 P1 요겁니다. 요 상태 위치 H1이라고 할게요. H1에서 N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요거는요. 위치 H2에서 역학적 에너지예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언제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됐죠? 자,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거를 찾아봅시다.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그려봅시다. 용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처음 상태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처음 상태예요. 자, 이게 기준이에요. 처음입니다. 요거를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서 늘려요. 이만큼 늘어났어요. 자, 거리 X만큼 늘어났어요. 힘을 가해서. 그럼 복원력 생기죠? 어떻게 해요? KX만큼 생기죠. 물론 이쪽으로 힘을 가했으니까 복원력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KX만큼 생깁니다. 그럼 이 복원력 때문에 요거 물체를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왼쪽으로 작용하는 복원력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움직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오다가 다시 원래 위치에 도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복원력이 이쪽으로 계속 작용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갑자기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어디까지 들어와요? 늘어나는 길이 X만큼 들어와요. 늘어나는 길이 X.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복원력은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용체를 압축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복원력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밀어내요. 물체를 밀어내니까 얘는 다시 또 이렇게 움직여서 원래 위치 왔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게 왕복 운동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자, 이제 살펴봅시다. 힘과 즉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 그래프를 봅시다. 앞에서 본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걸 좀 크게 그릴게요. 늘어난 길이입니다. X입니다. X. 그 다음에 여기는 탄성력. 복원력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X1일 때 늘어난 길이가 X1만큼 늘어났을 때 그때 탄성력을 KX1이라고 할게요. 자, 늘어난 길이가 X2만큼 늘어났어요. 자, 그때의 탄성력을 KX2라고 하면 됩니다. 자, 조금 늘어나고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늘어나고 물체가 이렇게 조금 늘어났다가 x1 많이 일어났을 때가 x2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x1, 여기가 x2예요.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자, 그러면 많이 늘어났을 때랑 조금 늘어났을 때 운동 상태를 봅시다. 얘가 이렇게 쭉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가 손을 탁 놓으면 이제 움직이죠. 움직여서 x값이 0으로 가죠. 움직여서 x만큼 늘어났다가 여기가 x입니다. x만큼 늘어났다가 손을 탁 놓으면 이제 움직여서 처음에 위치 0까지 갑니다. 이게 위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선 처음에 잡고 있었으니까 속도가 0이에요. 그렇죠? 요때의 속도를 v2라고 해보세요. 요때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물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v1보다 v2가 작지요. 그렇죠? 0에서부터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v1이 더 속도가 커요. 요게 작고요. 맞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당연히 크죠. 요게 작고요. x도가 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하고 그 변화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찾아봅시다.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크죠? 감소한 거는 2분의 1 kx2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1의 제곱. 이만큼 감소했어요. 맞죠? 자,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 찾아봅시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요. 누가 커요? 운동 에너지는 여기일 때가 더 크죠? V1이 더 크죠? 따라서 2분의 1 mv1의 제곱에서 2분의 1 mv2의 제곱까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두 개가 같아요. 감소한 게 증가한 걸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써봅시다. 2분의 1 kx2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1의 제곱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 빼기 2분의 1 mv2의 제곱. 자, 이거 넘기고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 자, 이건 뭐예요? 위치 x1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죠. 이거는요. 위치 x2에서 역학적 에너지예요. 두 개가 어떻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보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다른 것으로 손실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라면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겁니다.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저항을 받습니다. 방해하는 힘을 받아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게 되면 운동하는 물체가 방해하는 힘을 받게 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고유하게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면 이 상태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일부가 손실돼서 나가니까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거는 에너지 손실이 없을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되면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물리원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손실이 있다면은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 손실까지 합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위치 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로 바뀌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